바둑의 수를 읽듯 명사의 인생을 읽는 토크멘터리 완생. 안녕하세요, 한혜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달변가이시자 기성 정치 세력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이분은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고야 마는 걸로 또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바둑 텔레비전은 첫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바둑 TV의 늦은 시간에 자주 보는 바둑 애호가이기도 합니다. 시청자이기도 하죠. 제가 여기 출연하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시청하시는 바둑 애호가 여러분들 저하고 한 수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토크로 한 수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야말로 요즘에 가장 핫한 스타 시장님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 쏠리는 관심과 사랑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뭐 종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알려진 정치인 정도, 그리고 또 기초단체장을 하면서 대선도 나오고 하니까 좀 특이한 존재로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좀 뭐 특이한 사람 이렇게 보셨다면, 최근에는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우리 이웃 사촌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친근하게 드는데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 인기를 반영하듯이 이 또 사랑스러운 미모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어요. 아내분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제 아내도 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정말 사랑을 받아서 네. 좋긴 한데, 제가 이런 공식 석상이나 또 이럴 때는 가능하면 제 아내 얘기는 안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집안의 역관계가 자꾸 무너져서 네. 제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네, 요즘 아내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역할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네, 있군요. 뭐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앞으로는 선거나 이런 거 나오려면 집안에서부터 경선하고 나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정말 알콩달콩 재미있는 네. 광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그래요?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장님이 차기 경기도지사 적합도에서 무려 43.1%로 압도적 1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분 좋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런데 이게 네. 아시겠지만 정치란 작년 10월과 작년 12월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겸손하게 또 신중해야 되고, 바둑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항상 솔직하게 애둘러서 말하는 법 없이 네.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사이다 시장님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때로는 자극적이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굉장히 속이 뻥 뚫린다 이런 네. 시원함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이 사이다 시장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나름의 이제 뭐 사명감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정치적 행동, 발언을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국민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정치적 언어, 정치적 이렇게 붙으면 되게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심한 영역이 뭐냐면 이제 언어 영역인데,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우회하거나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죠. 네. 저는 그게 정치인들의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다 해서 좀 본질에 부합하게, 예를 들면 일상적인 언어로 국민이 쓰는 언어를 써야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말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듣는 사람이 애매하게 내가 말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하도록, 네. 예를 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같이 노력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네요. 네.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희망 고문이 될 수도 네네. 있죠. 사실은 말하는 측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책임지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직설적인 또 직접적 언어를 많이 쓰죠. 우회하거나 간접 화법 같은 거 잘 안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원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일면으로는 너무 강팍하다, 예를 들면 거칠다, 뭐 이런 표현도 가끔씩 듣지요. 바둑 기풍으로 따진다면 이 이재명 시장님께서 워낙 또 시원시원하게 또 말씀을 네. 해주시기도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공격형 스타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떨까요? 제가 네. 이제 살아온 스타일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서봉수 구단도 되게 좋아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하여튼 우리 이세돌 프로가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호하는 요소가 있어서 제가 팬이기도 합니다. 네. 좋아하죠. 서봉수 구단하면 정말 또 무사독학으로 네. 이 유학파 프로기사들을 전부 그렇습니다. 물리쳤던 또 네. 1인자시잖아요. 사실 이재명 시장님 처음 뵀을 때는 서봉수 구단이 떠올랐어요. 그렇습니까? 네. 어, 소신을 지켜나가는 모습. 네. 그 서봉수 구단이 우리 바둑계에 미친 뭐 영향도 크고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그 도장 깨기 다니는 네. 그야말로 정말 혼자 공부한 그런 분이어서 뭐 저도 사실은 공감이 많이 갔었죠. 예. 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바둑 쪽의 전략을 정치에도 잘 접목시키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와 바둑이 많이 닮았나요? 저는 뭐 아주 어릴 때부터 바둑을 뒀어요. 사실은 뭐 실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예를 들면 그 고무신, 네. 고무신 잘라가지고 바둑을 만들어서 바둑 두고 그랬죠. 뭐 그야말로 18급 미만 네. 수준이었지만 그때부터 제가 바둑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쩌면 승부와 전략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정치와 많이 맞닿아 있죠. 전 바둑에서 정말 많이 배워요. 예를 들면 욕심을 내면 반드시 응징을 당한다.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마찬가지죠. 과한 침투를 당할 때 보통 화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은 좀 기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전 바둑에서 많이 배웁니다. 네. 오히려 상대방이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에 응징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좀 그렇습니다. 기회를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죠. 뭐 과유불급하는 거니까. 나도 뭐 오버해서는 안 되지만 상대가 오버할 때는 보통은 화가 나는데 그건 우리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아주 침착하게 네.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쪽에서 정말 벼가 무르익으셨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가요? 지난 1월이었죠. 정확하게는 2017년 네. 1월 23일 어린 시절 일했던 성남시 상대원동 시계 공장에서 대권 도전에 공식 선언을 하셨어요. 네. 일단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 과감히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시장님의 인생 최고의 승부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뭐 그게 승부수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 바둑을 시작한 것 자체가 승부수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원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할 정도로 그곳이 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서 그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제 삶의 흔적들을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제 진심을 한번 말하고 싶었었는데 뭐 바둑으로 한다면 그냥 원래 놓여진 수순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뭐 대학 간 것도 사실 거의 운에 가까웠고 또 사법시험 합격하고 다시 뭐 시민운동가로 또 정치인으로 왔는데 정확하게 긴 미래를 계산하고 한 일은 거의 아니었어요. 그냥 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유력한 새로운 길이 생겨서 이제 그 길로 갔던 거.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에 불과해서요. 뭐 승부수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이 정치와 바둑이 여기서도 또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 네. 네, 일단 기존에 놓여진 수들에 맞춰서 전략을 계속 짜 나간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린 시절에는 지금 공장에서 좀 보냈다 이런 말씀을 방금 네. 해주셨어요. 제가 시장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초등학교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바로 네. 대학교 입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바둑을 두셨는데 네. 바둑의 수를 읽듯 명사의 인생을 읽는 토크멘터리 완생. 안녕하세요, 한혜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달변가이시자 기성 정치 세력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이분은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고야 마는 걸로 또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바둑 텔레비전은 첫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바둑 TV의 늦은 시간에 자주 보는 바둑 애호가이기도 합니다. 시청자이기도 하죠. 제가 여기 출연하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시청하시는 바둑 애호가 여러분들 저하고 한 수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토크로 한 수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야말로 요즘에 가장 핫한 스타 시장님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 쏠리는 관심과 사랑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뭐 종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알려진 정치인 정도, 그리고 또 기초단체장을 하면서 대선도 나오고 하니까 좀 특이한 존재로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좀 뭐 특이한 사람 이렇게 보셨다면, 최근에는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우리 이웃 사촌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친근하게 드네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어렵고 정말 탈출하고 싶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생각을 바꿨죠. 정말 죽을 힘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나름 성공했던 것 같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이었죠. 그냥 절벽 끝에 매달린, 또는 뭐 가끔씩 물에 빠져서 살기 위해서는 헤엄쳐서 나와야 되는. 그래서 정말 총력을 다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사법시험도 합격했지만, 지금 이제 보면 그 아픈 추억들, 또 나쁜 그 경험들이 지금 큰 재산이 돼서,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정책들이라든지 또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 이런 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죠. 고입과 네.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이제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셨어요. 네. 중앙대학교 법대를 다니면서 무려 장학금으로 매달 20만 원씩, 그때 당시 2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20만 원씩을 받아서 이 돈으로 집에 생활비도 보태고 당시 공장을 다니고 있던 형의 또 학비를 대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효자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이제 인생이 바뀐 거죠. 대학 다니면서 공장을 다니면서 그때 당시 본고서가 폐지되니까 이제 각 대학들이 학력고사 정성만 가지고 네. 등록금 면제해주고 매월 생활비까지 대주는 장학제도를 만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때마침. 먹고, 네, 제가 뭐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성공을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월급을 제가 81년 7월에 약 6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그 다음에 3월에 대학을 갈 때는 네. 등록금을 면제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엄청난 거였죠. 그러니까 네. 뭐 전혀 딴 세상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받던 월급의 한 3배 이상을 현금으로 그렇네요. 매달 받았으니까
그걸로 집에 생활비 네. 좀 보태드리고 어머니, 그다음에 형님 공장 다니고 계셔서 형님도 공부를 해서 저처럼 등록금 면제하고 생활비 받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대학을 가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형님도 대학을 가셨죠. 네,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연봉을 3배 이상을 벌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었네요. 저는 그때 그거를 이제 네. 81년에 그걸 본 거죠. 네. 81년에 봤는데 정말 새로운 세상이 보여서 눈이 번쩍 띄더라고요. 정말 목숨 걸고 공부를 했는데 거의 성공했습니다. 향후에 정말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또다시 이 비슷한 제도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죠. 저는 당시에는 예를 들면 제가 공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사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는 사회였는데 제가 요즘에 제 아들들과 같은 또래인 청년들을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은 상황은 객관적으로 좋은데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이제 닫혀 있다 보니까 네. 참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네, 기회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인데 그때 생각하면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어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서 네. 다들 행복했던 것 같아요. 꿈과 희망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삶의 수준은 객관적으로 높아졌지만 미래에 대한 기회들이 적다 보니까 좀 암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안타까워요. 네, 그것 때문에 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좀 참아야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 요소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아껴야 했고 이제 아끼는 것을 또 합리화할 필요도 있었고 또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해서 있었던 건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일 그 큰 꿈이 말이에요. 그 생맥주에 노가리를 시커 먹어보는 거였어요. 그 고전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냉장고에 과일을 넣어놓고 시커 먹는 꿈이 있었죠. 저희 아버님이 환경미화원을 하다 보니까 맨날 그 버리기 일보 직전 또는 버린 과일들만 싸가지고 와서 우리는 즉시 다 먹으시고야 돼요. 왜냐하면 놔두면 썩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좀 싱싱한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때 당시 냉장고 선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열어서 꺼내 먹는 이런 게 이제 꿈이었는데 대학 가서는 또 하나 더 생긴 게 그 꿈이었죠. 그때 당시 처음 나온 게 생맥주의 노가리였는데 노가리 요만한 거 네. 맛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 먹을 수 없고 맨날 이제 그 깡소주에다가 막걸리 먹고 이러다 보니까 우아하게 생맥주에 노가리를 시커 먹어보는 꿈이었죠. 근데 그 정도 조금 생활에서 좀 어려운 면들이 많았으니까 이 생맥주와 노가리. 그것을 정말 실컷 먹는 것이 꿈이었다. 우아하게. 네네. 네, 정말 서민적이신 기준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이 동시에 합격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연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이제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택하셨어요. 네. 근데 이것에 또 다른 계기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 소위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정말 폭도들의 난동인 줄 알았죠. 왜냐 당시 언론들이 그게 보도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했는데 대학 가 보니까 완전히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던 저 자신이 너무 이렇게 미안하고 또 한스럽고 그랬죠. 그래서 좀 공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사법연수원에 가서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네. 소위 인권운동을 하는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26살 돼서 개업해가지고 변호사로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속으로는 야 판사나 검사나 그냥 슬쩍 모른 척하고 발령 받아서 좀 하다가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에 그때 강연을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확신이 하나 들었어요.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그래서 그 확신이 들어서 용기를 냈죠. 그래서 바로 네. 발령을 받지 않고 변호사로 소위 인권운동을 하는 변호사로 선택을 했는데 후회는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소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던 네. 노무현 대통령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동기도 부여를 좀 해줬을까요?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은 정말 꿈에도 없이
그야말로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민운동을 했고요. 소위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다가 제가 다시 또 수배가 돼가지고 구속되게 생긴 사안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배가 돼가지고 도망을 다니면서 네. 고민을 한 결과 정치라고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즉 시장이 돼서 시립의료원 만들면 되지 뭐 힘들게 서명 받으러 다니고 밤새고 그럴 필요 있겠냐라고 생각하게 됐고 마침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이제 정치개혁, 선거개혁 뭐 이런 걸로 선거 공영제가 생겨났죠. 즉 도둑놈이 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두 번의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06년 출마를 했다가 시장 선거에서는 떨어지고 2008년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의무방아전 나갔다가 역시 뭐 그건 당 예정된 거니까 떨어지고 2010년에 시장 선거에 당선이 돼서 이제 우리가 2003년, 4년 이때 하고 싶었던 성남 시립의료원을 착공을 했죠. 그래서 내년이면 개원합니다. 와, 정말 꿈을 이루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꿈을 와. 그렇다면 그게 제가 정치를 현실적으로 하게 된 직접적 이유죠. 네, 오히려 기존 정치와 타협을 하지 않고 네. 소신을 지켜서 정말 선한 일을 정치에 활용을 한다면 그건 정말 참된 정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성남 지역 시민운동가로서 틈틈이 활동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06년도와 그리고 2008년도 국회의원 선거 두 번은 패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 이 시민운동 열심히 했던 것이 발판이 되어서 바로 당선이 됐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요. 그때 당선 안 된 게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낙선해보지 않는 사람은 중용하지 않는다. 낙선을 해보지 않으면 민의나 소위 민심을 우습게 알게 됩니다. 근데 떨어져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 무서운 것도 알게 되고요. 또 겸손해지고 합니다. 네, 저도 프로 기사가 되기까지 프로 입단 대회를 네. 5번을 떨어졌거든요. 그러시군요. 5번 좀 많으시네. 네, 5번 떨어지고 나니까 확실히 바둑 실력은 조금 더 올라가서 프로가 되긴 하더라고요. 자세가 낮아지면 예. 실력이 문제. 네, 마찬가지로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그 소신이 더욱더 깊어졌다. 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네. 있을 것 같네요. 정말 뭐든지 때가 있는 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고요. 무려 55.1%의 경이적인 기록으로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성과를 우리 성남 시민들이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 성남 시민들이 전국에 자랑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대로, 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자꾸 자랑을 하니까 성남이 전국에 많이 알려지고 성남을 이사 가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정도가 됐는데요. 결국은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뭐 대규모 부채 청산이라든지 이제 복지의 확대라든지 또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행정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뭐 광속행정으로 불릴 정도로 저희는 민원을 내면 2-3시간 뭐 몇 시간 만에 다 되게 처리하거든요. 네. 트위터나 SNS를 이용하면 금방 되니까요. 근데 그런 점들에 대한 평가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정치 또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기 위해서 엄청난 묘수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묘수는 없는 거죠. 뭐 바둑도 그렇잖아요. 묘수는 없는 거죠. 네. 생각이 깊은 수가 있을 뿐이지 묘수가 있겠습니까? 왕도가 없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가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원래의 용도에 맞게 제대로만 쓰면 정말로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근데 대개는 권한과 예산이 주어지면 자기 또는 자기 주변, 자기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죠. 네. 즉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공정하게 써줘야 되는데 공정하게 하지 않죠. 그게 권력이니까. 근데 이 부정부패하지 않고 공정하게만 해도 엄청나게 세상은 좋아질 수 있고 거기 더하기 예를 들면 그 집행하는 사람의 열정 그다음 아이디어가 더하기가 되면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 정도의 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들을 일부나마 저희가 이제 좀 이행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근데 그 점들을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인정해 주시니까 이제 시장을 넘어서 대통령도 시켜볼까 이런 분들이 소수나마 생겨났던 거죠. 바둑의 수를 읽듯 명사의 인생을 읽는 토크멘터리 완생. 안녕하세요, 한혜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달변가이시자 기성 정치 세력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이분은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고야 마는 걸로 또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어떻게 될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전혀 짐작되지 않는데요. 네, 바둑계는 요즘 이분이 대세입니다. 네. 성남이 낳은 대한민국 바둑 여제, 현재 여자 바둑 최고수로 군림 중인 최정 7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남에 사세요? 네. 아이고, 큰일 났네. 네. Butterfly, don't let what they say keep you up at night. And if they give you, then they can walk. 최정 7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정 7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 전이었죠. 한중일 대만 여자 바둑 쟁탈전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다시 한번 여자 바둑의 세계 최고수임을 알렸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최정 7단이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열일 제쳐두고 지금 달려왔거든요. 네. 최정 7단은 이재명 시장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성남 시민이니까 당연히 알고요. 네. 또 그리고 제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이 뵀죠. 그리고 또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자서전 쓰신 걸 찾아서 읽어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따가 사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아, 지금 감사합니다. 굉장히 시장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최정 7단이 나왔기 아. 때문에 예, 오늘 최정 7단이 좀 궁금한 점을 또 이재명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정상이 정상에게 묻는다. 아, 그 첫 번째 질문 최정 7단 해주시죠. 제가 아까 너는 내 운명 나오신 거 봤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미혼이다 보니까 뭐 사랑, 연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네. 오래된 부부신데 아직도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비결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건 저도 궁금하네요. 그건 정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죠. 아, 평상시에 작은 노력들을 많이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좀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죠.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또 표현도 예를 들면 조금 더 키워서. 예를 들면 출퇴근길에 뽀뽀라던가 뭐 많이 제가 하는데 좋아하는 거고. 예를 들면 저는 뭐 사랑한다는 말이라든지 뭐 예쁘다, 잘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보시면 아내분이 또 워낙 미모에 사랑스러우시니까 그래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막 우러나서 나오시나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다. 노력도 하고 뭐 저절로 생기는 것도 있고 또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역시 항상 기본에 충실하셔서 노력을 하신다, 최선을 다하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제가 더 잘한다기보다는 거의 뭐 제 아내한테 뭐 휘둘려 살죠. 네, 보통은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네. 지금 그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져주는 생각이 게 아니라 지고 드네요. 있어요.
네, 역시 입담도 명불허전이십니다. 오늘 정말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흥미진진해지고 네.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해볼까요? 네. 제가 사실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처음에 뭔가를 엄청 열정적으로 시작해도 뭔가 자꾸 벽에 부딪히고 한계를 느끼고 하다 보면 조금씩 자기 합리화도 하게 되고 좀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데 뭔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마다 좀 다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뭐 기획을 잘한다든지 뭐 주변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회의 가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섬세함이죠. 작은 데서 사실은 결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슨 일인지 시작하면 저는 이제 끝을 보려고 하죠. 정리를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해야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안심이 된다고 할까? 만족스러운 상태인데 뭐 결과가 예를 들면 최초에 기획했던 바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다음 문제고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인간의 그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결과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건 하늘의 뜻이다.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이 주는 거죠. 그래서 진인사대천명 최선을 다하는 건 사람의 일이고 결과는 하늘이 주는 거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또 마지막 한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러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막힘이 있을 때 오히려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더 신경을 써서 더 네. 열심히 하는 그것이 오히려 또 슬럼프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과가 왔을 때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승복한다. 네, 이런 받아주고 말씀이 받아들이고, 되겠네요. 그 결과에 연연하면 할수록 사실 결과는 더 나빠지죠. 네.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또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최정 7단의 경우는 또 승부사이기 때문에 슬럼프가 올 때가 또 많이 있을 텐데 네. 최정 7단은 슬럼프를 어떻게 풀어나가나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바둑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서 슬럼프를 이겨내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뭔가 다른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조금 괜찮아진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한다던가. 네. 지금 갑자기 영감 얘기하시니까 최정 7단이 음악도 좋아하고 춤을 어. 굉장히 잘 춰요. 어, 네, 혹시 그 막춤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보니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하시나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과거에는 정말 바둑을 많이 뒀죠. 또 낚시도 많이 했고요. 네. 정신적으로 좀 맑아지게 하는 게 있죠. 바둑도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상에게 묻는다. 세 번째 질문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든 삶을 사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그걸 이겨내고 사법고시도 패스하시고 얼마든지 뭔가 기득권을 누리고 사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오신 이유가 뭔지 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네. 좀 궁금해요. 저는 뭐 제 삶 자체를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지금도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중에 일부죠. 정치를 하는 것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인간의 궁극적인 지향,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유로움을 갖기 위해서 진정 자유롭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정해야 돼요. 공평해야 되거든요. 네. 또 최저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돼야 되고요. 그 사회 발전 단계에서 최저한의 삶은 보장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제 주변도 자유로워야 되고 사회 공기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인데 그건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 어릴 시절에 그 이제 어려웠던 삶 자체가요.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그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저의 가족들 또 제 가까운 이웃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 그 외면하고 다른 삶을 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릴 때 힘들어왔던 그런 사정들을 이 떠나지 않고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을 살필 줄 아는 이재명 시장님의 진심이 오늘 굉장히 많이 통하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정말 어린 시절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았다면, 학교를 제대로 갔다면, 예, 혹은 뭐 대학교에서도 정말 풍요롭게 살았다면, 네. 아니면 변호사가 되지 않고 검사 판사가 됐더라면, 이 바둑은 원래 복귀잖아요. 네, 이렇게 네, 네. 수순을 좀 짚어서 조금 다른 변화도를 그려본다면 네. 어땠을까요? 저도 그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네. 이 바둑 실력이 늘 때 확실히 복귀할 때 아주 빠르게 늘더라고요. 예. 공장 생활, 공장 노동자 생활을 했던 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자유로운 사고, 창의적인 생각, 또 뭐라 그럴까 도전적인 삶,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원천이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야말로 이 억압된 그야말로 획일적인 교육 환경 속에 있었더라면 오히려 박차고 나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밀려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직자보다는 뭐 어쨌든 변호사의 길이 낫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뭐 했더라면 아마 판사보다는 검사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또 반지의 제왕처럼 반지의 제왕 그 절대 반지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 반지가 갖고 싶고. 그렇죠. 그것도 행사하고 싶고. 근데 그런 요소 때문에 제가 정말 기득권자 중에서도 좀 심한 기득권자로 변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일명 제가 뭘 하든지 정말 그 집요하게 끝장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네. 이재명이 적이 아니길 다행이다. 그런 걸로 봐서는 제가 뭘 하더라도 예. 정말 총력을 다하고 끝장을 보고 집요하게 하고 이러니까 다른 쪽으로 잘못 발전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다행히도 지금 이런 다수 서민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쪽에 있는 게 다행이다 싶어요. 네. 이렇게 보면 이 어린 시절부터의 모든 수순들이 지금의 정말 서민을 살피는 완벽한 이재명 시장님이 되기 위한 네. 그런 정해져 있었던 수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복귀해봤던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삶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던 것들이 많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삶의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갖고 계신 어떤 철학이나 네. 좌우명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니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더 나은 삶, 또 더 좋은 삶을 살까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선택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이르렀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A와 B의 선택을 놓고 고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선택해야 될 그 가치, 기회의 가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택한 후에 그 선택된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잘한 선택이 되고 거기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잘못한 선택이 돼서 그때 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요즘은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조언을 가끔씩 하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로 고민이 될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어떤 선택이든지 하고 난 다음에 그 선택에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선택할 단계에서 기도한 만큼의 목표를 못 이루더라도 불만이 없거든요. 네. 최선을 다하면 불만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럼 또 거기 기반에서 또 새로운 출발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선택하는 기술에 집중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음 깊이 네. 와닿는 그런 네. 말씀이 아닌가 싶네요. 네. 바둑을 두다 보면 네. 초읽기에 몰려서 여기가 바로 10번 그거예요. 깎이면 저기가 네, 맞아요. 네. 네. 이런 네. 결정의 일이 순간이 하나, 저기 있는데 하나. 네. 지금 적용을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와닿았어요. 네. 방금.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바둑
둘 때는 너무 후회를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앞에 지나간 수순보다는 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네. 예, 선택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역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재명 시장님께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다는 건 제가 알았지만 꼭 여러 가지 좀 참혹하고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까지는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런 10대 초반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이겨내고 노동자 시절을 이겨내고 검정고시, 사법고시, 인권운동을 거쳐서 이제 성남시장이 되기까지 시장님의 오늘을 만든 가장 큰 버팀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사람은 귀한 존재고요. 저도 뭐 극단적 선택도 한번 해봤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는데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만큼 존귀한 건 없는 거죠. 모든 게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으로 끝나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면 뭐 굳이 민주주의나 또는 뭐 종교에서 보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냥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인 거죠. 근데 이 사회라고 하는 게 실제로 사람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상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것 때문에 소수의 이익 또는 편의를 위해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고통받기도 하죠. 네. 그러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인데 아마도 제가 겪었던 그 좀 어려웠던 삶 자체가 그런 세상에 대한 열망을 좀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자유로운 환경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제가 그 험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제 뭐 아들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는 이웃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좀 희망 갖고 살 수 있는 세상,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면서 꿈을 키워갖고 또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드는 게 제 꿈인데요. 제 삶이 아마 이런 열정, 그다음에 이런 용기 이런 것들의 원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살아오신 모든 것들이 버팀목의 원천이 되었던 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시장님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그 진심이 오늘 정말 많이 느껴지는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정 7단 오늘 이재명 시장님 이렇게 직접 만나 뵀는데요.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항상 TV로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들어서 좋기도 하고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네. 있었는데 제가 성남 시민이잖아요. 앞으로 뭔가 성남시가 어떻게 변해갈지 뭐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제일 큰 힌트라면 네. 성남을 떠나지 마세요. 정말 큰 힌트네요. 네. 네. 네, 떠나지 않고 계속 오래 살면 그 네.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끝발이 될 때까지 네, 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우리 최칠단한테 하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주의 대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바둑계를 대표하는 네. 그런 기사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게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키워 나가셨던 이재명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최정 7단에게 또 꿈과 희망을 더 불어 넣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시장님이야말로 정말 무엇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네. 예, 그런 시장님이신데 우리 정말 살아가기 힘든 미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네, 뭐 저도 뭐 미생이라서 그 다른 미생한테 어떤 조언을 한다고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지요. 저는 뭐 인생 자체가 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완성하고 나면 또 다시 바둑을 시작하지 않겠어요. 네. 뭐 끝이 아닌 거죠. 그냥 삶 자체가 이제 미생이고 그래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또 뭐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언제나 저는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야 결과가 어떠하든 후회가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이재명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모두가 자유로운 그날까지 이재명 시장님은 나는 미생이다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도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시장님. 네.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 한번 알려주시죠. 뭐 계획이야. 뭐 우리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또 저는 정치인이니까 최대한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바 역할 또 최선을 다하고 뭐 그게 제 일이죠. 저는 이제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제 꿈인데 모두가 정말 희망 가질 수 있는 나라, 기회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서 누구나 희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열정을 다할 수 있고 또 국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그 사회의 자원과 기회가 다 최대한 효율을 발휘해서 발전하는 나라, 뭐 그런 공동체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껏 정말 몸이 부서지고 또 팔도 굽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는데 앞으로의 정치 인생은 정말 꿈을 꼭 이루실 수 있도록 휘어짐 없이 쭉쭉 펼쳐져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장칠단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변에서도 지방선거라는 대국이 두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TV 너머로만 관전하지 마시고 한 수 직접 두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한 수 한 수가 모여서 신의 한 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꿈꾸는 미생들을 위한 토크멘터리 완생.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최근에는 제가 선호하는 별명이라면 성남 고길동 아. 이렇게 훨씬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친근한 정말 그런 이미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둘리하고 그 친구들한테 많이 당하고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심을 제대로 그때 전 어릴 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길동이 아저씨 왜 저렇게 괴롭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고길동 그 양반의 그 어떤 깊은 내면, 그래도 그 사고 뭉치들 다 끌어안고 그렇죠. 가면서도 내치지 않고 그죠? 그 츤데레라고 하나요, 요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오히려 그런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